안녕하세요. 달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제가 오늘 드디어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엄마표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수학만 잘하는 아이 말고 수학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네, 모든 엄마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공부 잘하는 아이는 수학으로 결정된다.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수능은 결국 수학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이 어렵고 수능도 일단 어렵게 나옵니다. 수포자가 많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어머니들 중에서 나도 학창 시절에 수포자였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문과생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과생이고 역시 수학을 좋아해서 여전히 네, 수학과 관련된 게 있으면 거부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부감이 없게 되었느냐. 저는 일단 수학학원을 전혀 일절 다니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남편도 사교육은 아마 거의 받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바둑이나 미술, 뭐 피아노 이런 것만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어 과외를 조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수학하고는 안 다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간에 수학 또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바로 독해력입니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제목이 읽어야 풀리는 수학이죠. 자, 어머니들 요즘 아이들 수학 문제, 수학 교재, 교과서 한번 꼼꼼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이거 국어인지 수학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요. 일단 수학도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문해력, 독해력, 국어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학력도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수학력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산을 정확하게 빨리 풀어내는 능력, 아니고요. 퍼즐을 빨리 풀어내는 능력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수학력이란 뭐냐면 문제를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것이 수학력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읽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이 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하는 게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수학 학원을 유치원 겨울 방학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해서 엄마표 수학을 이렇게 영상을 찍는 엄마가 유치원 때부터 사고로 수학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의지는 그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이가 어쨌든 사고로 수학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려면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제가 당연히 사교를 그 전에 시키지 않았고 제가 연산 정도는 집에서 풀리게 한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게 수학을 제가 따로 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볼 때도 얘가 뭐 성적이 나오겠어 했는데 네, 탑반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탑반이 나왔느냐? 그 당시에 이제 논술형 문제를 다 맞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결과지가 딱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우리 아이가 독서를 바탕으로 한 독해력이 또래에 비해서 조금 괜찮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지금 1년 6개월을 아이가 사고력 수학학원을 1년 6개월 제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년 3개월을 보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연산이 안 돼요. 1년 6개월 동안 3개월씩이 이제 한 학기예요.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6번의 총괄평가,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총괄평가를 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6번의 총괄평가를 그러니까 친 거죠. 네, 3번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5월달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역시 논술형을 다 맞추고 연산 계산 문제에서 실수가 일어나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저는 저희 아이가 수학을 특별히 잘하는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역시나 독해력, 문해력, 국어력 때문에 우수상을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우수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집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너무 아쉬워하시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히도 제가 영어 학원도 그만둘 때도 그랬고 수학 학원을 좀 그만둘 때도 표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제가 다른 학원으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학원에서도 엄마표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응원 드릴게요. 혹시나 엄마표를 하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번 수학학원도 제가 집에서 아이가 다른 게 아니라 숙제 양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아이는 그걸 다 해 나가려고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놀 시간도 없고 한 문제 한 문제를 깊이 있게 몰입하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숙제를 다 해가는데 급급해서 그러니까 숙제를 다 해가면 다산상이라고 해서 그 문화상품권을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외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숙제를 어쨌든 완성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푸는 아이를 보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를 몰입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푸는 거에 목적. 그걸 제가 쭉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 특히나 이번 총괄평가에서는 아이가 잘 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울면서 풀더라고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제 사골 수학학원을 보냈던 이유가 아이가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사고하면서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낸다 라는 거를 담당 선생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숙제 양이 많아지고 아이가 총괄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엄마가 잘 쳐야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거 아셔야 돼요. 전교 꼴찌도요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 손들어 보세요 하면 정말 간혹 한두 명 빼고 다 손들어요. 그러면 못하고 싶은 친구 아무도 손 안 듭니다. 한마디로 모든 학생들이 전교 꼴찌여도 공부를 못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해라 시험 잘 쳐라 말 안 하셔도 아이는 기본적으로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공부를 본인의 공부인데 못하고 싶은 아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총괄평가가 다가오니까 특별히 뭘 많이 하지 준비도 안 하면서 그 부담감으로 문제를 풀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수학을 즐겁고 재밌는 마음으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이 있게 몰입하는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수학 학원을 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점점 그게 없어지고 이 숙제에 대한 부담감, 총괄평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탑반이고 뭐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수학학을 보낸 그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홀가분하게 지난 달을 끝으로 이제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사고로 수학 학원을 보내면서 도움받았던 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수학학원 선생님께서도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아이의 그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양에 맞게 매일매일 집에서 조금씩 풀리겠다. 연산, 사고로 수학 이렇게 골고루 풀릴 거고 학원을 그만두는 게 선생님 때문은 아니다. 시스템이 우리 아이가 다 해결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진짜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지도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도 그러시고 담임 선생님도 두말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이제 마지막 그 총괄평가 우수상 원래 상장 그 다음 달에 주거든요. 근데 이제 재원생 다음 달에도 재원을 하는 학생이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그만두니까 상장을 이제
6월 달에 이번 달에 봤는데 그만뒀잖아요. 그렇지만 따로 챙겨두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간의 네, 사고력 수학학원을 그만두고 네, 이제 이번 달부터 제가 엄마표 영어에 이어서 엄마표 수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수학도 함께 공유해 드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엄마표 수학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수학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 고민하시는 어머니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결국에는 수학을 잘하려면 이제 제가 본론을 얘기하는데 독서해라. 문해력이다, 독해력이다, 국어력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로 수학은 학원에서 이제 특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건데 그 학원에서는 수학 일기, 수학 독후감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 이제 풀이 과정을 글로 쭉 쓰는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수학 일기로 배웠던 것을 자기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 수학 동화책을 읽고 본인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계산식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누군가가 봤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끔 본인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 이런 연습을 이 사고를 수학 학원에서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수학 일기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수학 일기를 그날 배웠던 것을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도표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본인의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아 지금 제가 다 버리지 않고 일단 모아두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거죠. 그날 배웠던 거를 다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저학년이라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수학이 좀 알록달록합니다. 수학 일기가. 이런 식으로 매주 배웠던 내용을 아이가 이렇게 본인의 언어로 써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표 수학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죠. 엄마가 자 오늘 배웠던 거 일기로 써봐 하면 아이들이 쓰겠냐고요. 근데 이제 학원 숙제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학 독후감도 있는데 또 다음에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들 우리 아이 수학 잘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일단 막 연산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연산과 관련된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요즘의 문제는 뭐 영희가 뭘 샀고 뭐 순이가 뭘 사서 이거를 또 누구한테 나누어 줬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요 지문이. 그런데 이 독해력이 떨어진 아이는 일단 지문 자체를 못 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학은 일단 지문을 이해하는 독해력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 얘기를 못 나눌 것 같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일단은 아이 책을 읽히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 수학도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 읽어야 풀리는 네, 수학 오늘 추천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아이들 그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제가 응원 드리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어머니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